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밭작물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는 지금까지 공부한 밭작물 이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상 문제를 풀이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예상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마늘의 조기 파종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랬습니다. 조기 파종은 2021년 9월에 도입됐습니다. 도입된 게 바로 이론서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기 파종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통함기나 단답형을 쓸 때는 반드시 키워드를 어떤 걸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채점자에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파종 마늘일 경우에 남도종이어야 됩니다. 남도종 마늘이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이 제주도. 그리고 두 번째로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 그리고 세 번째로 보상하는 재로 시바르당 출현주수가 3만 주보다 적고, 그리고 10월 31일 이전에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눈이 강조를 하지만 키워드입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남도종 마늘을 재배하는 제주도 지역 농지에 적용되며,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로 시바르당 출현주수가 3만 주보다 적고 10월 30일 이전에 시바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보상. 이렇게 쓰시면 완벽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합이염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박작물과 종합이염 생산비 보장 방식 박작물 중 보통 약관에서 경작불능을 보장하지 않는 품목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보장하지 않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이러한 횡적인 문제가 현재 이론서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밭작물만 물어봤으니까 밭작물 중에 차, 고추, 브로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물들의 밭작물의 특징은 대부분의 밭작물이 한꺼번에 파종하고 한꺼번에 수확을 하지만 차, 고추, 브로콜리는 한물, 두물, 세물 이런 식으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밭작물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여러분 눈이 강조하지만 밭작물, 논작물 시작할 때 표를 주고 그에 대한 특징으로 압축해 놓았습니다. 이 특징은 어떠한 이 통함기식으로 15점짜리 문제를 내기에 참 좋고, 또 가로 넣기 문제로 참 좋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은 작물의 특성에 대한 엑기스만 모아놨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마늘 품목은 보장하는 재로 시바르당 출현주수가, 그래서 우리가 마늘 나오면 마삼 트리오, 그래서 3만 주보다 적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로넣기를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라든가 이러한 단위가 있으면, 이게 있으면 상관없지 없으면 3만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3만 주 이렇게 꼭 써주십시오. 적고 얼마, 시바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포장한 경우 1회에 하나여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다음은 재정식입니다. 재정식 보험금. 재정식은 이정제라고 해가지고, 이정제는 양파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것은 재정식 보험금이니까, 이정제는 양배추를 좋아하죠. 재정식 보험금이니까 양배추 품목이고, 그 다음에 보장하는 재로 면적 피해율이 뭐보다 커야 된다? 초과해야 된다. 초과해야 되니까 넘어야 됩니다.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 그래서 여기에서 재정식 보험금만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야 됩니다. 이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산품목입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는 딱 봐도 특정위험 보장하며 해가지고 종합위험 보장이니까 결국 보장하는 재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하는 걸 여러분께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삼은 암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태, 우, 집, 폭침, 화, 냄. 아직 이게 안 떠오르시면 바로 앞으로 가셔서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폭이 두 개니까 폭염, 폭설, 침수, 화재, 냄, 네 개 이렇게 하시고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이니까 자, 조, 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보장하는 재해로 병충해가 발생하여, 병충해가 발생했다니까 여기서 병충해는 여기서 특별한 언급을 안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보장하는 병충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자의 수확 감소 보험금을 지급 시 보험금 계산 시 피해율만 쓰라겠습니다. 보험금 잠식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 부담 비율인데 여기서는 피해율만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가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피해율이니까 우리가 보통 평, 수, 미 하고 나누기 평년 수확량입니다.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인데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율은 더하기 병충해 감수량 나누기 평년 수확량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에서는 여기서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바짝물의 보험기간입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별표가 몇 개? 5개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장 개시를 계약 체계를 24시로 그냥 통일을 했네요. 다음 양파, 고구마, 팥. 수확기 종료 시점 똑같지만 문제에서는 뭐가 나온다? 여기에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몇 월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파. 양파는 우리가 뭐하고 친밀하다? 마늘. 양파, 마늘은 우리가 말하는 인경작물입니다. 인경작물, 인경채소 그러는데 인경은 비닐. 그리고 이것은 줄기. 그러니까 결국 비닐처럼 까는 겁니다. 그래서 마늘하고 양파는 인경작물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 보장 통렬이를 그렇게 해서 하면 마늘은 맛있는 육족 마늘 그러니까 마늘은 파종 종기는 대파종 보험금은 4월 30일이지만 보험 종료일은 6월 30일. 그래서 마늘도 똑같이 6월 30일을 초과 못한다. 그리고 고구마는 고구미 이것 이렇게 거꾸로 하면 10. 그래서 10월 31일 초과 불가. 다음 팥입니다. 팥은 팥 그죠? 콩은 왜 젓가락질 연습할 때 콩으로 하죠. 그래서 10일에 가까우니까 콩이 11월 30일. 콩하고 팥은 가까운 친척이니까 11월 13일. 팥은 다른 것처럼 특정 달의 대부분 월 말이 되지만 팥은 아닙니다. 팥, 당근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11월 13일. 그래서 팥은 특별히 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보험기간의 암기 팁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 팁을 자기에 맞게 변경하셔도 되고 그대로 암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팁을 여러분께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6번도 똑같이 보험기간입니다. 작물이 많은 만큼 보험기간이 많이 나오고 또 혼동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 내기도 쉽고 또 얼마나 많은 암기를 하고 있느냐 누가 많이 암기를 하느냐를 물어본 거지만 이것은 문제 내기가 아주 용이하고 논란거리가 없습니다. 이론서에 있는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보겠습니다. 월동무, 당근, 시금치. 이런 같은 경우는 보장 개시니까 파종 종류 이수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파종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는 날짜도 함께 암기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월동무 제가 어떻게 했죠? 월동무하고는 월동 배추와 같이 해야 됐죠. 12월 동계훈련이니까 벌써 12월이니까 120일 나와야 되고, 동계훈련이니까 결국 월동 무배추입니다. 무배추. 그리고 여기서 12월 동계훈련하는 배구팀, 배추니까 9월이죠. 9월 25일, 미워 마이소 25일, 그리고 무시일절마오, 무는 10월 15일. 그렇게 어거지지만 그렇게 어웠습니다. 그래서 월동무는 10월 15일, 그리고 12월에 동계훈련한 여기서 파종일로부터 며칠? 120일째. 당근은 어떻게 하죠? 당근, 당파싸움. 자, 파종 완료일이 언제다? 8월 31일 당파싸움. 이제 2월 그만, 말일까지 그만, 2월 그만. 그래서 2월 2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금치. 시금치는 10월의 마지막 밤도 10월 30일이었지만 시금치도 10월의 마지막 밤이 놀아가는 잊혀진 계절, 10월의 마지막 밤 시금치. 자, 시금치는 언제 상이 오르죠? 정월대보름에 나물로 올라오죠. 정월대보름 나물. 그래서 이듬해 1월 15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험을 볼 때 이런 보험기간에 나오면 이러한 그 연상을 내서 암기하는 방법을 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암기 팁을 활용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식 보험금, 양배추의 재정식 보험금입니다. 재정식 보험금은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정제. 그래서 재정식은 2니까 벌써 20% 나오고, 또 양배추 재정식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면적 피해율이. 면적 피해 조건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됩니다. 자기 부담 비율. 그래서 양배추 재정식 보험금 계산할 때 면적 피해를 계산했더니 자기 부담 비율보다 작다면 이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급 사유 이런 거 쓸 때는 반드시 단답형이든 통한기든 뭐가 중요하다? 키워드, 핵심 키워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보장하는 재해는 당연한 거고,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또 하나의 조건은 재정식이나 재파종은 재정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1회에 지급한다. 자, 산출식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에 자, 이정제니까 20% 그리고 면적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면적 피해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8번은 제가 재파종 보험금 계속 강조를 했죠. 재파종 보험금하고 조기파종 보험금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는 산출식도 쓰고 지급 보험금도 계산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산출식 어떻게 했죠? 재파종 마삼 마늘 3 트리오 이렇게 암기했죠. 마삼 트리오. 그러면 벌써 여기서 35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35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산출식은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기 얼마? 35% 마삼 트리오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준 출연 피해율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 가입 금액 지금 확인했고, 그럼 표준 출연 피해율 산식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표준 출연 피해율은 3만 주분의 10알당 3만 주니까 3만 주 기준이니까 3만 주에 3만 주 빼기 출연 주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10알당 15,000주입니다. 자, 15,000주니까 결국 출연 주수에 미치지 못하죠. 3만 주에. 그리고 언제? 10월 15일에 10월 32일이니까 재파정 완료했기 때문에 재파정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보험금 계산할 때 어떤 것부터 해야 한다? 표준 출연 피해율을 계산해야 되니까 3만 주 빼기 15,000주를 3만 주로 나눠주니까 결국 이것은 50%가 되네요. 그럼 보험 가입 금액 2천만 원 나왔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2천만 원. 2천만 원 곱하기 35% 0.35가 되겠네요. 곱하기 50% 0.5%.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면 700만 원이 나오고 700만 원에 0.5니까 답은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뭐 이런 부분은 지금 아무런 조건이 필요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워버리고 핵심사항 필요한 것만 체크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해가림 시설도 꼭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자, 문제를 볼 때 먼저 핵심을 파게 되죠. 인삼 해가림 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가림 시설에 대한 설명인데 뭘 구해라?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라. 그리고 유형이 목재네요. 목재의 경영 감가율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죠? 해가림 시설에는 유형이 목재하고 철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고요.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자, 저희 아버님 18번입니다. 자, 그래서 철사는 몇 년이다? 몇 년이다? 10, 경과년수가 18년. 자, 그리고 목재는 목재는 뭐다? 목살. 목살은 고기다. 고기육이다. 고기육. 그래서 6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그러면 목재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목요일 다음에 금요일. 금요일 하면 13일에 금요일 13.33%. 그리고 철사는 철사니까 4%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것도 기억이 안 나면 경과연수 구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100%에서 잔가율 20%를 빼서 몇 퍼센트입니다. 빼서 뺀 값에 80%가 80% 나누기 목재가 6년 이렇게 하면 13.33%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여기서 우리가 경과기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또 확인해야죠. 경과년이 문제 풀 때 확인한 점검한 사항입니다. 여기가 1년 하고 1년 6개월이 지났네요. 근데 우리가 경과기간 계산할 때 1년 미만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경과기간은 몇 년이다? 1년이다. 자, 경과기간 구했습니다. 경과기간. 자, 그리고 우리가 목재 경영감가율 13.33%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 계산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산조식은 자, 여기 보험 가입 금액은 재조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재조달가액하고 감가 상각률을 구해야 됩니다.
자, 재조달가액은 뭐 곱하기보다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다가 곱하기 재배 면적. 그러면 얼마다? 만 곱하기 2천이니까 결국 2천만 원이 되네요. 2천만 원. 자, 이겁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2천만 원. 자, 감가상각률은 우리가 감가상각률 어떻게 하냐? 경과기간 곱하기 경영감가율. 그러니까 경과기간이 얼마였죠? 이게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영감가율이 13.33%. 그럼 결국 여기 13.33%네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자, 재조달가액이 얼마?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이거 계산하면 13.33%.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여러분 계산기로 직접 해 보십시오. 그러면 173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해가림 시설에서 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해가림 시설의 감가상각률 적용 방법입니다. 이 감가상각률은 뭐 설치 시기냐 아니면 재료냐에 따라서 감가상각법이 다른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구조체를 재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두 가지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사용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은 어떻게 하냐? 핵심 또 똑같이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연결을 해야 됩니다. 각 말을.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해구제설은 해가림시설 구조체 재사용 설치는 이게 해구제설입니다. 어떤 걸 해야 된다? 해구체설을 해야 된다. 해구체설. 이 말은 뭐냐? 해당 구조체 최초 설치 시기로 감가상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체설을 알 수 없는 최초 설치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해당 구조체 최초 구입 시기. 그래서 해구 최고로 한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을 정리하면 해당 구조체 최초 설치 시기를 기초로 하여 감가상각하며 최초 설치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해당 구조체의 최초 구입 시기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문제를 풀었는데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이론을 공부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공부하신다면 올 9월에 있을 2차 시험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